반갑습니다. 불의이단 상담소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이비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천지에서 탈퇴하신 귀한 회신자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들을 텐데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 형제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온 28살 청년입니다. 대구에서 오셨어요. 네네. 그러면 다대오 집하군요? 예예. 신천지에서 얼마나 있으셨어요? 저는 15년도 그때 군대에 전역해서 바로 신천지를 들어간 뒤 19년도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한 4년 반 이상 네네. 있었던 거네요. 예. 오래 있으셨군요. 네. 그럼 19년도 말에 신천지에서 나온 거면 신천지 탈퇴한 지 한 3개월 정도밖에 네네. 안 된 맞습니다. 거네요. 예. 그렇군요. 신천지에서 4년 반이나 있으셨으면 네. 그래도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감당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혹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저는 신천지 안에서 구역장이라는 사명을 2년간 했었습니다. 구역장이요. 예예. 구역장. 구역장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구역장의 사명은 부모와 같은 역할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군대에서 분대장과 같은 역할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부모 같은 역할. 네네. 그럼 어떤 사람들을 이제 구역장에 있는 구역에 있는 사람들을 네. 좀 이렇게 맡아서 관리하고 어머니처럼 관리하는 네네. 그런 역할이네요. 네, 그렇죠. 신천지 안에서는 뭐 예배라든지 아니면 전도 생활, 신천지 관련한 모든 활동을 제가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또 적응할 수 있도록 뭐 학교 시간표 짜는 거라든지 아니면 경제활동 알바라든지 이런 것까지 제가 다 도와주고 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경제활동, 학교생활까지 구역장이 관리를 해요? 네네. 그럼 뭐 아르바이트를 뭐 어떤 걸 잡아라. 네, 그렇죠. 학점관리까지. 네. 왜냐면 이게 신천지 생활에 지장이 안 가게끔 그래도 뭐 예배 있는 날은 수업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정기적인 모임에 있는 시간은 이렇게 좀 조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표를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이때 잡으면 좋겠다. 이 시간은 꼭 비워서 우리가 이게 모임에 꼭 참여를 하자. 이런 식으로 시간표 조정까지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굉장히 바빴겠어요. 네네. 구역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저는 최대 많게는 19명 19명이요. 예까지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19명을 부모처럼 네네. 이렇게 돌보고 관리하고 했던 거군요. 예. 전도에 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19명이 다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뭐 전도 보고 올린 것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지령도 내려주고 네. 어떻게 앞으로 전도할지도 알려주고 네네, 그렇죠. 엄청 바쁘셨겠어요. 네,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진짜 바쁘게 생활하고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 할 네네. 정도로. 네. 그러면은 그렇게 바쁘면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솔직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면 그 시간만큼 제가 구역원들과 함께 있지 못하니까 그만큼 구역원들이 좀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근데 그에 비해 제가 경제력이 생기니까 이 돈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물질적으로 또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구역원들은 이렇게 구역장이 같이 있는 걸 좀 더 원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구역원들에게 뭐 밥을 사준다거나 네네. 뭐 커피도 사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본인의 사비로 감당을 한 건가요? 네, 그렇죠. 저는 신천지에서 이렇게 지원받은 게 없어가지고요. 근데 다른 지파에서는 뭐 구역장이면 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까지 지원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제 생각에는 10만 원, 20만 원도 모자라 보이는데 네네.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부당하다 이런 느낌을 받지 못하셨던 건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도 나중에 미래에는 저와 같이 나라와 제사장이 될 친구들이니까 지금은 좀 어려워도 제가 좀 더 뭐 먼저 왔고 선배된 입장으로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나라와 제사장을 미리 체험해보는 그런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서 저는 그냥 감사하게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요. 네. 그러면 대구 다대오 지파에서 활동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대구 다대오 지파의 구역장이 얼마나 되죠? 저는 대학부에 소속이었는데요.
대학부만 해도 구역장이 200명 넘게 있었어요. 200명이요? 네. 그러면 굉장히 숫자가 많은 거네요. 네네, 그렇죠. 청년층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나요? 대구가 좀 특히 청년층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구 다대구 집합 인원이 총 몇 명이죠? 대학부만 하더라도 2,300명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청년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은 5,000명 넘게 가까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전체 한 10,000명 넘는다 그러셨죠? 네, 그렇죠. 전체에 비해서 청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네요. 네, 그렇죠. 보통 다른 지파는 부녀회 분이 엄청 많은데 대구, 다대구 지파는 특히 청년층이 되게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유독 대구에만 그렇게 청년층이 높은 이유가 혹시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구에 좀 대학교들이 특히 많고요. 그리고 뭐 이런 학교들 때문에 타지에서 많이 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대구로 올라온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대구에서 이렇게 대규모 코로나 감염 사태가 터지면서 대구에서 신천지 구역장으로 활동하셨던 사람으로서 뭔가 네. 감회가 좀 새롭고 여러 가지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느끼셨어요? 지금 나와서 보니까 아직도 거기에 남아있는 구역장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청년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꿈을 꿀 때도 있고요. 꿈속에 그 친구들이 나와서 옛날에 활동했었던 것들, 그런 것도 아직 기억에 좀 선하고요. 근데 제가 가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으니까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 걔들도 엄청나게 고민이 클 텐데, 가족이나 이런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점점 시간만 흘러가니까 그 애들 스스로도 좀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네, 대구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신천지 청년들의 심리적인 부분 네네.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한마음 아파트인가요? 네네. 대구 합숙소에서 이제 대규모 이제 감염이 또 발견이 되었어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뭐 알고 계셨거나 들어보신 것 있으세요? 제가 데리고 있었던 구역원 중 한 자매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자매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취 생활도 그런 월세를 내기가 좀 많이 힘들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보다가 이렇게 복지관이라는 곳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마음 아파트를 제가 뉴스를 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곳과는 좀 다른 곳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원래 그 구역원 자매님이 들어간 그 복지관 말고 네. 다른 게 뉴스에 뜬 거군요. 네. 그래서 뉴스를 보고, 내가 아는 것과는 더 많게 복지관이 또 있었구나, 이런 걸 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그걸 복지관이라고 부르나 봐요? 네네, 그렇죠. 어떻게 단체로 지냈나, 무슨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걸 두고 그렇게 말하나요? 네, 빌라 같이 생겼어요. 그럼 대부분 거기 거주자는 신천지인들이고요. 제가 거기 살아보지는 못했는데, 자매분들만 가는 곳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요? 네. 신천지 여성층 비율이 높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런 복지관 같은 시설 같은 거를 신천지 차원에서, 이제 행정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거나 뭐,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뭐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거는 제가 본 적은 없고요. 그냥 후생복지부라는 곳이 있거든요. 후생복지부요. 네네.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좀 어떻게든 신천지 내에서 도움을 주고자 도움을 주고. 네, 그런 기관이 있는데 제가 그런 것을 도움을 제가 받지는 않았는데 보통 학생들은 저희들 선에서 해결을 하고 저희 손을 벗어나면 거기 가서 도움을 구하겠지만 저희들끼리 뭐 돈을 모아서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들끼리 자취방 있는 친구들은 좀 월세를 나눠서 그렇게 살아가곤 했었어요. 네, 그건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이제 보증금이나 월세를 나눠서 네. 여러 명이서 들어가서 사는 네. 경우.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신천지 입장에서도 통계를 잡기가 쉽지 않겠군요. 근데 약간 제 위에 상관 팀장이나 부장님이 계신데 그렇게 권유를 했어요. 그렇게 살라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신천지 생활이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에 비해 신천지 생활이 좀 부담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가 우리가 눈 앞에 있건 없건 좀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을 사는 입장에서 같이 살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경제활동이 부족해서 그렇게 사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사명자들만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신천지 지금 대구 다대오 지파의 구역장만 200명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신천지 전체 합치면 구역장이 단순 계산으로는 한 2,400명 네네. 그렇죠. 이상이 되겠군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고. 네. 그러면 구역장으로서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을 텐데 네. 뭔가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네. 일이 있다면 하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구역장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연초에 전도를 위해서 혈서를 쓴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혈서를 썼어요. 네네. 그 피로 쓰는 네, 피로 글자를 쓰는 거죠. 그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왜 피로 글자를 쓰게 됐냐면요. 다데오 지파가 원래는 1등 지파였는데, 1등 지파예요. 네, 그 전에 있던 지파장이 한 500여 명 성도를 데리고 대거 이탈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지금 다대오 지파장 말고 이전 지파장. 네네, 그렇죠. 500명의 다대오 신도들을 데리고 본인이 교주가 돼서 네, 나가버리고. 그렇죠. 자기가 다시 차린 거죠. 그럼 순간적으로 신천지 지파가 11개밖에 없었을 시절이 있었겠네요. 네, 그렇죠. 그때 다데오 성도가 10명에서 20명 밖에 없었죠. 완전히 다대오 지파가 다 사라졌군요. 네, 그렇죠. 그럼 완전 맨 땅에서 다시 시작했어야 됐을 텐데. 네네. 어떻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만희 씨가 대구로 내려와서 예배도 이렇게 주관을 하게 되고, 이제 다른 지파에 있는, 사람을 불러와서, 강사를 불러와서 대신 이제 지파장을 세워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일구게 되었죠. 그러면은 지금 신천지 다대오 지파가 13,000명이 된다는 건, 정말 죽기 살기로 전도를 한 거군요. 그렇죠. 제 대구 다데오 지파 역사가 다른 지파보다 20년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공백 기간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저희 신천지 선배들은 다른 지파에 가서 구걸해서 특전대나 이렇게 전도 잘한 사람을 이렇게 구하는 격도 있었고요. 아니면 물품 같은 거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진짜 너무나 힘들었다.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의 지파장님한테. 그랬군요. 네. 그럼 그런 어떤 전도에 대한 어떤 책임감, 네. 그리고 다대오 지파로서의 어떤 열정, 네.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혈서가 나온 건가요? 네, 그렇죠. 이미 저희가 출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백을 채우려면 전도를 엄청 잘해야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모든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다데오 지파가 4년 연속 전도 1등 지파라고 이렇게 이만희 씨한테 상을 받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1만 2천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저희 대학부에서는요. 연초에 원래는 모여서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종이를 주더라고요. 종이. 네. 네네. 원래 종이를 줘서 올해는 몇 명 전도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쓰는 월별 계획표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걸 적게끔 하는. 네. 그래서 몇 월 달에는 이렇게 해서 몇 명을 센터에 보내겠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내가 다짐란이 있었어요. 다짐란. 네. 올해는 어떻게 내가 마음을 먹고 아니면 회개 기도처럼. 그 다짐란에다가 그러면은 혈서를 적은 거예요? 아니요. 거기는 저희가 기도문처럼 이때까지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다짐을 적었고요. 그 밑에 한 칸이 더 있었는데 거기 부분에 혈서를 쓴다 하더라고요. 그럼 손가락을 이렇게 깨물어서 하나요?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바늘과 이렇게 소독용 솜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좀 처음에 찔러서 하니까 피가 많이 안 나와서 피가 잘 안 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찢어서 피를 내서 혈서를 썼죠. 진짜 그러면 거기 다 사명자급이라고 하셨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 사명자라면 구역장급 이상급 아니에요? 네, 구역장 다 이상급이죠. 수백 명이 모여서 다 혈서를 쓴 네네. 거예요? 어떤 내용을 썼죠? 내용은 신천지계 세언약을 이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세언약을 이행하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언약이라고 이렇게 세 글자를 쓰고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쓰고 옆에 이렇게 또 지장으로 또 피를 묻혀서 이렇게 또 찍기도 했습니다. 세언약을 이행한다는 건 이만희 교주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혈서로 쓰고 네네. 지장까지 네, 그렇죠. 피로 찍은 네네. 거군요.
그럼 그 분위기가 굉장히 이게 어떤 엄숙한. 네, 엄숙한 분위기였고 뭔가 군대처럼 항상 이만희 씨가 이렇게 다데오 청년은 청군이다. 천군이다. 네, 청군이다.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번개처럼 움직여야 된다 했고요. 그리고 또 다데오에서는 이 청년들이 심장이다. 심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서 청년들이 주축해서 움직이게 되었죠.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네. 그러면은 그 혈서를 쓴 자리에도 대다수가 청년들이었겠군요. 네, 그렇죠. 저희가 또 앞에 이끄는 사람들은 군복을 또 입고요. 그런 아.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네.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앉은 자리를 네모나게 에워싸서 군복을 입고 에워싸서. 네, 에워싸서 이렇게 군가처럼 이렇게 신천지가를 부르기도 했고요. 아, 머리에는 빨간 띠에 세원약이란 글씨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문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네, 사실. 그렇죠. 어떤 신천지에서 그렇게 했어요. 강력한 정신을, 군복을 입고 온 건 참 독특하네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피를 흘리면서 네. 그게 뭔가 좀 너무하다 네. 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군요. 그 안에선 제가 나라와 제사장이 꼭 되고 싶었고 가까워지고 싶었기 때문에 그 년대에는 꼭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꼭 전도가 되어서 제가 그 자격을 갖추고 싶었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을 보여줄까 하다가 그럼 내가 피라도 더 내서 하나님이나 이렇게 제 노력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럼 오히려 피가 많이 날수록 더 자랑스러운.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와, 그렇군요. 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한번 이렇게 네. 푹 빠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결국 그렇게 혈서를 쓰고 이게 마무리가 된 거군요. 마지막으로 플랜카드가 있었거든요. 저희 아. 옆에. 현수막이. 네, 그렇죠. 현수막이 있었는데, 손도장으로 이렇게 태극기 만드는 거 혹시 아세요? 네, 페인트 발라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거. 저희는 그 피로 해서 모든 사명자들이 지나가면서 세원약이랑 글씨를 또 만들었어요. 손바닥으로. 네네. 여기다 피를 발라서요. 네네, 그렇죠. 아주 커다란 글씨를. 네, 그렇죠. 이렇게 플랜카드니까 엄청나게 컸었죠. 그래서 기념 사진도 마지막으로 다 모여서 찍고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구역장 생활하면서 기념할 만한 또 기억할 만한. 네, 그렇죠. 저는 처음 들었는데 매우 충격적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런 이야기 혈서도 쓰고 이랬다는 걸 혹시 부모님께서 가족분들께서 지금은 알고 계신지? 최근에 알게 되셨어요. 놀라셨겠어요. 네, 제가 부모님한테 직접 말씀드린 건 아닌데 어떻게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가족과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말하다 보니까 혈서도 썼었다. 이 얘기에 좀 많이 놀라시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나쁜 집단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잠깐 하나 더 추가로 질문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특전대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대구 다대오 지파로 각 지파에서 특전대를 모셔왔다. 네. 제가 알기로 특전대는 특수전도대라는 어떤 전도 특화 부대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네. 특전대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듣고 싶어요. 특전대는 말 그대로 특수하게 전도만 하는 친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때 다데오 집화가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도 부족했고요. 그리고 그런 말솜씨, 그런 복음방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도구,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혹할 만한 그런 도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서 그런 지원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게 이제 특전대 지원이었군요. 네네. 어떤 전도 교관처럼 와서 전도법도 알려주고. 네네,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러면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전도하는 사람들인 건가요? 어떠한 사람은 대구에 상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어떤 요일만 와서 그냥 조금만 도와주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데오 지파는 좀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냥 전단지로만 돌리거나 아니 테이프로만 그렇게 신천지 홍보하고 이렇게 사람을 데려왔다 하더라고요. 초창기에는요. 네. 그럼 지금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제 다데오 지파가 기록한 건 대단히 큰 노력이 있었겠군요. 그것도 처음에 터닝 포인트가 된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베드로 광주에서 이렇게 모략 전도라고 하죠. 네네. 네, 그런 컨셉을 이용해서 전도가 했었는데 처음엔 좀 전도율이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걸 엄청나게 뛰어넘는 그런 전도율이 생겨버려서 대구 다대도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저희도 대구만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모략 전도가 생겨나게 되어서 그렇게 전도에 특화되었던 지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센터 같은 것도 네. 제가 듣기로 막 청년들이 직접 막 건설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네, 제가 직접 리모델링도 했었어요. 센터 리모델. 네네, 그렇죠. 청년들과 함께. 네, 그렇죠. 그거를 왜 건설업체를 이제 고용하지 않고 왜 네. 청년들이 하는지. 아무래도 외부 업체를 빌리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청년들은 안 줘도 되고. 그러니까 신천지 입장에서는 그 돈이 너무 아까웠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청년들이 뭐 인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전문가는 몇 명만 없어도 돼도 지시할 수 있는 사람만 그런 건설부에 몇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지시하면 우리는 지시한 대로만 운반하거나 철거하고. 그래서 제가 대구 성전도 지금의 대덕 빌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7층도 원래는 볼링장이었는데 이렇게 뜯어내서 다시 성전으로도 만들었고요. 그걸 다 신천지 신도들이 한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센터 같은 경우도 제가 봉사로 참여해서 안에 리모델링도 도와주고, 그리고 또 CCTV, 전기 같은 것도 도와서 제가 거기 가서 처음 배운 거죠. 전기 이렇게 하는 것도 배우고, 그것도 배웠어요. 네, 옥상에 그 에어컨 하는 기계도 올리고,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청도도 많이 갔었어요. 청도 성진대요. 네, 그렇죠. 저희 다대오 집합 관할이니까 만남의 쉼터에 거기 농사 지으러도 많이 갔었어요. 농사는 왜 짓죠? 아무래도 이만희 씨 쉼터니까 가서 이만희 씨가 좋아하는 작물들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걸 청년들이 가서 관리를 하고. 네, 청년들이 아침에 봉고차 한 대 타고 갈 정도 인원만 가서 거기 잡초도 뽑고요. 사과도 따고 수박도 따고, 그리고 이거는 모아서 이렇게 총회로 보낼 거니까 또 모아서 따로 놓고, 집사장님 또 드릴 거 따로 놓고, 그리고 또 거기가 묘지도 있었거든요. 누구 묘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잔디가 다 죽어 있어서 또 잔디 살리려고 물도 주고 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그렇게 막 혈서도 쓰고 네. 그리고 건물 리모델링도 하고 뭐 농사까지 지으면서 네. 그렇게 열심히 신천지에 열심을 다했는데 결국 이렇게 빠져나오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빠져나오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신천지에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영생이 너무 소망이 되었어요. 영생. 네. 왜냐면 나라와 제사장이 되면 죽지 않고 그런 몸이 변화되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얻을 수 있다 해서 그게 가장 와닿았고, 다른 친구들은 어떤 소망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거는 저는 가족이 항상 잘 되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제 위로는 3대, 그리고 제 밑으로 후손까지는 1000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다 해서. 그렇죠. 신천지에 그런 말이 있죠. 네네. 제사장이 되면 네. 위로 3대, 밑으로 1000대가 복을 받는다. 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뭐 돈을 많고 뭐 맨날 뭐 세계여행 다니고 어떤 사람은 뭐 코뿔소 타고 다니고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가족에 대한 복을 많이 소망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또 14만 4천 순교한 영을 입고 네. 신인합일 영생체로 변화되면 네네. 이제 어떤 초능력 같은 게 생기니까 네네. 코뿔소도 탈 수 있고 네. 세계여행도 날아다닐 수 네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네네, 그렇죠. 사람마다 결국 신천지 안에서 소망하는 건 달랐던 거군요. 네. 근데 우리 형제님은 가족들의 네. 복받기 네. 그런 거에 이제 강렬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런 게 어떤 깨어지는 부분이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죠. 제가 왜 나오게 됐냐면요. 저는 영생을 진짜 하고 싶었는데, 이만희 씨가 이렇게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것에 좀 가장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한센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 때문에 젊었을 때 본인이 직접 만든 총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이만희 교주 본인은 자신의 간증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핍박으로 자살하려 했다고 거짓말을 했죠. 한센병은 나병을 말합니다. 때문에 이만희 교주는 눈썹이 없고 모발이 희며 수염이 없고 치아가 의치입니다. 또 지금도 주사를 맞고 있죠. 이런 이만희 교주의 자살 시도는 그와 함께 신천지를 조직해 활동했던 고 홍종효 씨의 증언 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홍종효 씨의 확인서고요. 그 내용을 보면
본인은 이만희 교주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을 직접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요거는 CBS 자료 화면입니다. 유튜브로 지금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충격이었던 거군요. 네, 그렇죠. 또한 어떤 인터뷰에서는 어떠한 기자가 이만희 씨한테 영생할 거라고 이렇게 믿는지 그런 물어본 영상이 있었는데 그냥 말을 좀 흐리더라고요. 제대로 대답하지 그렇죠. 않고. 아마 PD수첩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저작권상 이유로 영상이 아닌 캡처본을 가져온 점 양해 바랍니다. MBC PD수첩 신천지의 수상한 비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시면 PD수첩에서 이만희 교주를 찾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총 회장님은 영생 얘기한 적도 없고 재림예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신도들이 되게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자 이만희 교주가 내가 영생이나 믿음이 없다 있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설명한 그대로거든요 라고 횡설수설합니다.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총 회장님 영생할 수도 있다 그런 건가요? 그러자 나를요? 아니 하나님이 오래 살아라 하면 살 것이고 죽으라 하면 죽을 것이지 자기가 뭐 더 살고 싶다고 더 살고 그런 건 아니에요 라고 황당무계한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PD수첩 측에서 그런데 신도들은 영생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막걸리 받아줘야죠. 고마우니까 라고 황당한 답변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금도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룡방송이니까 신천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게 사기극이었구나. 그렇게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게 영생하지 않을 거라는 걸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구나. 네네, 그렇죠. 신천지 신도들을 믿는데 본인은 믿지 않는.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기자회견 할 때 영생하냐고 물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신천지 지도부 쪽에서 네네. 이만희 총회장이 대답을 못하게끔 네네, 그렇죠. 막았겠군요. 네네. 그러면 그런 심정적인 부분이 공감이 되실 텐데 네.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공감하시는 입장에서 네. 그들이 혹시라도 거기서 어떤 의심되는 마음이 든다거나 신천지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 어느 날은 스트레스 때문에 또 마음이 균열이 올 수도 있고 네.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신천지의 대응 때문에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죠. 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서로 비교해보고 이런 작업이 많이 어렵긴 했는데 조금만 나와서 보니까 바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미 신천지를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제명 처리가 되었고 제가 무슨 말 하든 그 친구들은 눈과 귀를 닫고 있을 거거든요. 제가 안에 있었어도 신천지 비방하는 글들은 선악과다. 선악과요? 네.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 네, 그러면 그걸 먹으면 영이 죽는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인터넷을 못 보게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저도 센터에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비방글은 전혀 보지 않았고요. 그러나 제가 좀 더 나아서 보니까 신천지가 틀렸다는 사건들,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요. 팩트가. 네, 역사적으로도 신천지의 실상이라는 게 맞지 않았고. 그런 어떤 선악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신천지인들의 위험을 알리고자 하는 진실된 글이었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봐라. 네네. 그 그래서 친구도.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은 아마 못 듣기 때문에 아마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에게 그런 마음이 든다면 확인해봐라 이런 말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확인해봐라. 네. 자기 스스로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열린 마음이 되게 되고 좀 더 시각이 열려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이런 말이 참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정말 내 영혼을 쏟아부을 만한 것인지 한 번만 알아봐라. 네네. 우물 안에 개구리일 수도 네네. 있다. 귀중한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너무 조리 있게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는 제가 우리 형제님을 보호하기 위해 모자이크를 해서 참 안타깝지만 진짜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생기시고 이렇게 말씀도 조리 있게 잘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신천지에 많이 빠진다는 거 네.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용기 내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해주신 우리 형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